최재우 고려대 예방의학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한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는데요. 네네. 코호트 격리가 뭔지 집단을 장기간 특정 기간 정해놓고 격리를 한다는 뜻이고요. 병원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격리를 이야기합니다. 병원 어떤 그 요양시설에서 환자가 다수가 발생하면 오히려 그 환자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환자분한테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더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게 아닌가 굉장히 좀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감염병이라는 그 바이러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요.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해서 많은 다수의 사람이 있는 경우는 폭발적으로 감염을 증가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확진자와 그 추가 접촉자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진자 수는 계속 늘 겁니다. 조사하지 않은 사람 다 검사를 다 하게 되면 네. 이 정도면 언제쯤 끝나겠다라는 예측은 그래도 가능해서 그건 다행입니다. 완치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인데 왜 이 병원에서만 좀 사망자가 나오는지. 전형적인 의료기관 내 감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의료기관에 지금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건강이 취약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혹은 나이가 많으시거나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감염이 되면은 원래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사실 정신과 폐쇄병동 혹은 장기 요양병원 이런 분들은 워낙에 병이 많다 보니까 이런 병에 대해서 추적 검사를 하기 좀 어렵고 본인이 아프다는 얘기도 좀 하기 어려워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병원 내 감염이 중증으로 환자를 가게 되고 중증은 결국 치사율이 높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돼서 바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남병원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많은 요양병원 또 폐쇄병원 병원 중에서도 중환자실과 이런 병원들이 뚫리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가 다학적으로 취약 지역, 취약 인구 대상 집단을 상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 중에 감기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검사한다. 그것도 일종의 그런 조치인가요? 우리는 4천만 명을 다 조사할 수 없죠. 그렇죠. 당연히 환자가 되면은 맨 먼저 나타나는 게 증상이거든요. 그럼 병원에 오게 돼 있습니다. 2주 기간에 걸쳐서 계속 검사하게 되면 확진자에 해당되는 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선 급하니까 당장 이 대구 지역에서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감기나 발열 증상이 있는 분은 우선 코로나 검사로 전수를 다 하겠다. 14일 기간이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만 혹시라도 더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2차 감염이 또 있으니까 길게는 14일 더하기 2번 해서 28일 정도를 기간을 두고 증상 있는 사람들 찾으면은 거의 대부분 잠재되는 환자는 다 찾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음압병동이 좀 모자랄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민간병원이 얼마나 음압병동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나? 그런 능력이 되나?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데 좀 어떤가요, 교수님? 대구 지역은 음압격리병실이 다 포화돼서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전환할 시점입니다. 음압격리병실이 있다고 치료가 더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음압격리병실의 목적은 거기 입원해 있는 환자분 때문에 다른 병실로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환기 설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격리 차단, 즉 전파 차단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꼭 음압격리 병상을 아니어야 됩니다. 병원 내에 병동 하나를 한 층을 전부 다 격리 병상으로 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병원 전체를 하나의 격리 병원으로 설치해서 하면은 추가 전파를 막는 격리 효과는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안에 따라서 지금 이제 상황이 얼마나 많이 환자가 발생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융통성 있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경천님이 코로나19가 실내 감염이 주 원인인데 온도가 혹시 높아지면 감염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실험 결과에 대면 많은 부분이 알려있듯이 온도가 낮고 습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표면에 묻어 있어도 좀 오래 삽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4도씨 습도 20%의 아주 건조한 경우에는 5일에서 20일까지도 살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20도만 돼도 바이러스 생존율이 10분의 1로 떨어지고 40도 여름 같은 상황이 되면 거의 100분의 1로 생존력이 떨어집니다. 또 여름 되면은 이 독감은 거의 없어집니다. 덥고 습하니까. 집안의 온도를 너무 낮게 하지 마시고 20도 정도 유지하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가습기나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습도를 충분히 유지하시는 게 예방에 좀 도움이 됩니다. 내년 겨울이 되면 또 발생하는 거 아닌가? 지금 여름이 되면 잠잠해지고 더 이상 환자 발생이 안 되겠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잠재돼 있다가 즉 체내에 잠재됐다가 가을이 되면 일반 독감처럼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가 중심이 돼서 치료제와 백신을 임상시험을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금년 말 되면 이제 백신이 시제품이 나올 것 같고요. 치료제는 그보다 좀 일찍 나올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정부가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아예 하지 마시고 좀 외출을 자제하면서 3, 4일 경과를 관찰해 주십사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요. 또 정부가 의료진에게 전화 상담과 좀 처방을 권하기도 했는데 두 가지 다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발열이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 집에서 감기약을 드시고 4월 정도 경과 관찰을 한 다음에 상담이나 진료를 받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의사 입장에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좀 이야기입니다.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죠. 혹시 그 참다가 더 악화되거나 뭐 나중에 코로나19로 확진이 되는 경우는 또 4월 동안에 다 전파시킨 거 아닙니까? 집에서 계시면서 집에서 네네. 있으면서도 가족에도 전파시킬 수도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요. 설사 그것 때문에 문제돼서 의료기관이 뭐 폐쇄가 되고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그건 의료기관과 정부가 풀어야 되는 문제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참으세요. 집에서 기다리세요. 그럼 얼마나 공포에 떨겠습니까? 의학윤리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 전화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진단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빨리 와서 검사받고 확진해서 추가적인 접촉도 많고 환자가 상태가 나빠진 거 막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하게 될까 봐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의료계와 상의 없이 좀 일방적으로 홍보식으로 하는 점이 좀 안타깝고요. 치료제가 없다. 백신이 없다고 하도 방송에서 얘기를 하니까 의료기관 가면 치료약이 없는데 뭘로 치료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감기 치료하면 됩니다. 발열나면 해열제 먹으면 되고요. 폐렴 치료 다 있습니다. 꼭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이 없는 게 아니고요. 다 치료할 수 있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만 하더라도 독감 백신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독감 백신이 없었을 때도 다 감기, 독감 이런 거 다 치료했었고요. 또 폐렴도 다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다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치료제가 없는 게 아니다. 우리 감기 낫듯이 폐렴 낫듯이 치료할 수 있다. 또 실제로 완치 환자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커져가는 숫자에 너무 큰 불안감을 느끼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